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찾아오는 가족 없이 쓸쓸하게 보내던 옥천 군서면의 한 홀몸 어르신 댁에 며칠 전 즐거운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어떤 사연인가요? 네, 군서면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원들이 이 생신을 맞으신 홀몸 어르신을 위해 사랑의 생신상을 차려드린 건데요. 예. 떡 케이크, 미역국 그리고 정성이 담긴 선물도 전달을 하면서 포근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밑반찬 지원과 세탁조,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따뜻한 소식 모닝와이드에서 계속 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효선 씨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 이 다음 주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 이유, 바로 예. 이번 주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이 다음 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쉬는 것도 좋지만 이 방법들과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중생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고요?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가장 처음 만나는 부처는 이 작가의 손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천이나 종이에 부처, 보살, 성현들을 그려 벽에 거는 불화, 탱화입니다.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신데 이 작업실의 기운도 약간 범상치 않습니다. 어떤 작가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곳에서 탱화와 전통 초상화를 한 30년간 주문 제작하고 있는 강민주라고 합니다. 무려 30년, 그간 강민주 작가는 탱화의 무엇을 쫓아왔을까요? 강민주 작가는 19살에 그림을 시작해 전통 초상화를 전수받아 끝내 탱화에 닿게 되었다는데요. 그가 느낀 탱화란 마치 수행과도 같은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장르임에는 분명하지만 대중으로부터 그저 어려움이라는 벽에 가로막힌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보통 탱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약간은 좀 무섭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곳에 있는 이 탱화들을 보니까 네. 뭔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주문 제작을 하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 기호에 맞춰서 좀 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좀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탱화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와 무관하다면 감히 접해선 안 될 것 같은 존재에서 미술관에 걸린 작품들처럼 편안하게 만나는 탱화로의 변화. 강민주 작가의 탱화는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깨닫게 합니다. 이 그림의 부처님을 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랑은 또 확연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보살님들이 특히 이게 막 구슬 같은 걸 많이 꿰서 걸시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영락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왜 꼭 그렇게 인공적이고 가공된 액세서리만 다루셔야 될까? 그냥 그것도 이제 잘 살펴보니까 하나하나의 자연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진짜 살아있는 꽃 같은 그런 생물로 그냥 지금 걸어드린 거예요. 네. 이 살면서 이렇게 화려한 부처님은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강민주 작가는 일기처럼 일상 속의 깨달음을 탱화라는 형식으로 옮겨 그려내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네 이야기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겠죠. 전통 탱화를 그리시다가 팝 탱화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장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신 건지. 이제 그때 계기가 제가 이제 팝아트 초상화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대중화시키면서 탱화도 한번 이렇게 풀어서 일반인들도 접근이 쉽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재미있는 그 해학적인 거를 코드를 가지고 부처님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제 팝탱화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장르가 왔고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좀 시각도 좀 편안해졌다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는 맛으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 부처님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네, 건가요? 저희는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 연잎밥도 괜찮으신가요? 연잎밥 좋죠. 연잎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군요.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꽃으로 깨달음과 순수함, 세속을 초월한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그 연꽃을 바치고 있던 커다란 연잎은 부처가 중생을 품듯 다양한 식재료를 한데 품어내는데요. 이를 요리하고 먹는 과정 또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사찰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저는 이제 고기, 육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이 더 있다면서요? 네, 사찰 음식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성 식품과 오신채라고 불리는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같은 매운 채소를 금합니다. 몸에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욕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연잎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반찬은 자연이 주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나물들. 조물조물 무치는 모습만 봐도 맛깔스럽습니다. 절 사찰 밭에서 뽕잎 나물 그리고 삼잎 국화 그리고 쑥갓, 시금치 등등 사찰에서 늘상 해먹는 나물류들은 다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릅 모이 같은 것들은 자연적으로 사찰 주변에서 저절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뜯어서 저희 사찰 음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찰 음식의 특징은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깨달음.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수행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모든 재료가 어우러지는 연잎밥 한 상의 맛이 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연잎의 향과 이 오구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것이 저에게는 영향이 있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됐어요. 스님의 정성이 온갖 혼이 다 들어간 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만드는 과정과 의미를 알고 나니 다시 보이는 연잎밥. 그 귀한 한 상을 제가 경건히 받아봤습니다. 일단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연잎이 이렇게 또 포근히 감싸고 있었던 이 연잎밥 여러 가지 또 잡곡들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간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다른 잡곡들과 섞여가지고 이제 밥이 또 완성되다 보니까 연잎밥만으로도 건강한 한 끼가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야, 여기 이제 오뎅도 있고 뭐 팥도 있고 밤도 있고 이런데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재료 자체의 온전한 맛을 곱씹으며 음미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그 무엇 하나도 일부러 더하지 않은 사찰 음식의 맛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보통 스님이 차려주는 이 사찰 음식을 맛보려면은 절에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주 도심에서 스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이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예. 그리고 꼭 종교가 불교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아무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시면서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맛과 건강까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잎밥과 함께 일상 다반사를 행했습니다. 야, 건강해주는구만. 불교의 건축물로 승려가 상주하며 불상을 모시고 불자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곳. 사찰에서는 어떤 부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명암저수지 옆에 이런 사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떤 사찰인가요? 1936년도에 이제 용호사가 창건이 돼서 오늘에 이르게 이제 됐고요. 저희 도량에서는 이제 용화 세계의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모든 전법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사는 청주의 도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에 곳곳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상이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의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 용호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는데 일단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커다란 불상 하나가 있네요. 네. 용호사에서는 주불로 모시는 게 당내 교주 미륵존불, 평화의 교주님을 모신 겁니다. 그게 미륵존불, 좌우에 계신 분까지 해서 미륵 삼존불이 여기는 모셔진 곳이다. 다른 돌보다도 애속돌로 다 됐기 때문에 수십 년이 가도 미륵부처님이 얼굴 용하는 때가 안 껴요.
깨끗하게 지금 돼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존불을 여기서는 본존불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위로 모시는 거예요. 왼손에는 탑을 올리고 오른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는 불상도 있습니다. 이 불상 곁에는 최근 용호사가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용호사에 오기 전에 살짝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아주 특별한 돌이 있다라고 하던데 그 돌이 바로 이 돌인가요? 예. 예, 이게 이제 돌명은 소원 돌인데요. 이제 무심코 할 때는 이걸 들면 들리는데 내가 뭔가 진정한 원을 세워서 발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들면 이 돌에서 밑으로 당겨요. 자석 모양. 그러니까 소원 성취의 가능성을 이 돌이 알아봐 준다는 겁니다. 먼저 절을 3번 한 후에 돌을 들어서 무게를 확인합니다. 못 들 정도의 무게는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소원을 빌고 돌을 다시 들었을 때 번쩍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거워서 꼼짝도 안 한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뭐라나.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누구나 빌고 싶은 소원은 있기 마련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원돌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꽤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무슨 소원인지는 비밀이지만 이 순간 간절하게 빌고 또 빌어봤습니다. 이제 다시 돌을 들어볼까요? 안 들렸어요. 분명히 들려고 힘을 줬거든요. 근데 꼼짝도 안 했어요. 뭔가 진짜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소원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늘 그러하듯 용호사는 찾아오는 중생들을 매일같이 반기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사부대중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의 인연으로 부처님 도량에 함께 모여서 나의 사름의 평화를 함께 기원하는 그러한 엄숙한 인연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한 불교 박람회를 보니까요. 신앙과는 무관하게 MZ세대와 함께하는 불교 라이프스타일 페스티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청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이 강민주 작가는 이 현대 탱화를 불교 잡지나 개인 SNS에 게시를 하면서 이 탱화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고요. 지원 스님의 연잎밥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은 동네의 소문난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호사는 이 소원돌이 유명세와는 관계없이 순국선열과 또 이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대제를 6월마다 지내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곁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있었던 부처를 이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3일간의 휴식을 그냥 보내기 아쉽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으로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